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 앞서서 제가 아주 고마운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언젠가 한번 인사를 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 영상을 빌어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오상활님, 정선욱님, 김김태정님, 박희수님, 김성우님, 김선생엔 김기자님, 박종구님, 내꺼님, 위기십결님, 김종대님, 이은희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기기능장을 시작하시려는 예비 수험자분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영상이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인사드렸으니까. 제가 대본을 잘 안 쓰는데 대본을 썼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고 혹시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본을 좀 썼어요. 자, 이걸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기기능장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도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은 잘 알고 계실 테니 제가 전기기능장을 취득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전기기능장을 취득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가이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기기능장 시험은 1년에 2번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2번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의 시험, 하반기 시험이 끝난 직후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회차 실기 시험까지 짧으면 40일, 길면 한 70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험 수험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필답, 그 다음에 PLC, 그리고 작업형,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요 3가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일단 40일 안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40일 만에 가능하신 분들은 PLC나 작업형이 어느 정도 자기 실무와 연관성이 있었던 분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동 제어 쪽을 하셨던 분들은 40일 만에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냐? 비전공자신 분들, 그러니까 기계, 화학, 조금 전기랑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전자나 통신 또는 크게 보면 소방,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비전공자 분들께서 이 작업을 하시기에는 40일에서 70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기능장 필기시험을 치기 전 PLC부터 진행하셔서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며 최소 3개월 정도는 PLC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기기능장 취득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는 게 PLC 과제입니다. PLC는 개인의 감각에 따라서 쉽게 준비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치기 전에 3개월 정도 가량 PLC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출제됐던 PLC 기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쪽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전기기능장이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보다 어렵냐?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기산업기사랑 전기기사랑 2개를 놓고 보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전기기사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을 놓고 보면 누가 제일 어렵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PLC는 회로적인 부분 그리고 시퀀스적인 부분 요구하는 동작을 내가 구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개인마다 타고나는 능력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정답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채점을 해도 그게 정답이야, 아니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PLC는 결과만 봅니다. 동작이 됐어? 오케이. 동작이 안 됐어? 실격. 그걸 중간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안 되시면 차라리 암기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암기도 안 되고 PLC도 안 되면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뭐 조언을 해드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기능장 PLC 관련 영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당시,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는 그래도 서동남 씨가 가장 유명했었어요. 뭐 물론 지금도 유명하시죠. 저도 서동남 씨 영상으로 PLC를 시작했고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하는 전기작업실이라는 채널, 그 다음에 전기기능장 PLC 태풍천하라고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처럼 이라고 하는 채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동남님 채널, 그 다음에 일구야님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구야, 그리고 짱이야님께서 운영하는 짱이야라고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초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게 뭐다, 암기해야 되나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의 채널을 한번 이렇게 슬쩍 훑어보십시오.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또는 이해하기 편안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분들은 PLC를 구성하는데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여러분한테 맞을지는 제가 장담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게 내한테 가장 잘 맞겠다, 나한테 가장 잘 맞겠다, 제가 사투리를 자꾸 써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 거 조금 보시고 하루는 저분 거 조금 보시면서,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정했다면은 그분 영상만 꾸준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지금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분들 대부분이 전기기능장을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그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느 사람이 잘한다, 어느 사람이 좋다, 어느 사람이 최고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세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걸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패하시는 분들의 일부죠. 뭐 다른 케이스들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혼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 안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너무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흥미도 떨어진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만들어둔 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다른 방식하고 섞어서 쓰게 되면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본인만의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분 것만 보세요.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뭐 그렇다고 제 영상을 계속 안 보시거나 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겠다 이런 또 그러지 마요, 제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사람, 보는 사람의 스타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만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방식이 된다면 그때는 많은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틀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틀이 잡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내 걸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꼭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22년 하반기 실기시험이 8월 중순에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2년 하반기 시험, 그러니까 8월에 진행된 시험 그 다음 주입니다. 네, 일주일 딱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할 때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도 나온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냐 쉬웠냐를 논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안 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고, 수험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를 논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쉬웠을 거고 많이 안 나왔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22년 하반기 실기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라는 거. 그리고 올해는 9월 초중순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다 쉬시고 아마 10월 달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PLC 준비를 하신다면 10월, 11월, 12월 해서 12월 달까지, 연말까지는 PLC 준비를 하시겠죠. 물론 PLC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3개월 안에 다 끝내겠다 생각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필기도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3개월보다
빨리 끝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3개월이 모자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본인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출도면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해서 푸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언제까지고 PLC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슬슬 필기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23년도 시험 일정은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쯤에는 큐넷에 따로 공지사항으로 먼저 올라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최소 필기시험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기능사 공부를 막 끝내신 분들은 기능장 필기 준비하시기 조금 수월하실 거고,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취득하신 분들한테는 전기기능장 필기 내용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리고 PLC가 생각보다 3개월이 안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필기 준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까지가 100이라면 전기기능장 필기 합격은 한 5%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필기가 부담감은 없으실 겁니다. 필기 시험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전기기능장 실기 준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필기 시험이 끝나고 실기 시험까지 40일에서 70일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러면 PLC를 어느 정도 끝내신 분과 아직 못 끝내신 분 두 케이스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일에는 필답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PLC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일 경우에는 필답 준비를 하시기 전에 전기 수전 설비 또는 변전 설비, 합쳐서 우리가 전기 수변전 설비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론 내용을 조금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필답 공부를 암기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필기는 사지선다죠. 그러니까 4개 중에 1번하고 2번이라서 헷갈린다고 우리가 1, 2번 사이에 마킹하지는 않잖아요. 실기는 5개를 써라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만 적어도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들을 외우실 때 몇 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억나는 몇 가지만 적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100점 맞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변전 설비의 이론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처음 보는 문제고 또는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대충 뭘 써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으실 겁니다. 전기기능장 실기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추천하는 교재는 다산에듀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 관연도 기출 플러스 핵심 예상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산에듀 홈페이지 가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기출문제 플러스 200 몇십 문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출문제 양도 늘어날 거고 예상 문제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리고 너무 필답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필답 문제를 푸시다가 오늘은 좀 공부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 PLC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PLC에 대한 감각은 계속 유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시간이 남죠. 주말에는 작업형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작업형 설명으로 같이 드릴게요. 필기 시험 전까지 3개월의 PLC 기간이 부족하셨던 분들 있죠. PLC 준비까지가 부족하신 분들, 이분들은 필기 시험이 끝난다라고 하면 필답은 잠깐 뒤로 미루시고 PLC를 빨리 마저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멘탈만 박살낼 뿐입니다. 실제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 다루셔야 되냐면 최소한 현재까지 출제되어 있는 PLC 기출 문제를 모두 스스로 풀고 그 풀림을 이해하신 분, 회로적 동작을 이해하신 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보셔야지 기출 문제도 남의 도움 없이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그냥 기출 문제만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어려운 내용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다 PLC가 어렵다며. 근데 나는 실력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려운 내용을 해야 시험에 붙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 하고 어려운 것만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 시험이 진짜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근데 또 못 풀었네? 그러면 나만 못 푼 게 아니죠.
어려웠으니까 PLC 문제가. 그럼 옆에 사람도 다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욕 시원하게 한번 하고 다음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건 외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딱 갔더니 PLC가 쉬운 거예요. 쉬워서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거를 딱 만나니까 너무 쉬운데, 그러고 나서 딱 문제를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던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느껴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신다면 정말로, 지금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은 웃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남들은 다 붙었는데 뭐 30일밖에 준비 못했는데 PLC 쉽게 나와서 기초만 하고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후기들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멘탈이 너무 박살 많이 납니다. 그래서 PLC가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어려운 내용의 PLC를 하시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 중에 풀리지 않는 기출 문제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본인이 풀 수 있는 것들만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결국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안 풀렸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 시험입니다. 아마 지금 제 영상을 합격하신 분들이 보신다면 맞아, 그렇지, 웃으면서 흐뭇한 미소로 보실 수도 있어요. 공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작업형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최소 15일 전부터는 필답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상 문제는 다 접어두시고, 아까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다산에듀 교재에서 그냥 오로지 기출 문제만 보시고, 기출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해보면 논리회로, 논리기호, 요런 그 다음에 논리식, 이런 부분들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유형으로 보거든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한다든지, 단락 전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류의 문제, 이런 애들은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 유형들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단답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필답에서 1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만 맞추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4문제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부분들의 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조금 받는다면은 넉넉하게 한 25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필답 시험은 50점이 만점입니다. 자, 제가 잠깐 쉬었다가 지금 녹화를 다시 하는데, 제가 녹화된 거를 좀 봤거든요. 녹화가 잘 됐나 해서. 제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화난 거 아닙니다. 지금 좀,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얼굴이 빨간 거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자, 우선 공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한꺼번에 모든 공구를 준비하시기에는 부담도스럽고 좀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어판 작업에 필요한 공구만 먼저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준비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공구를 구입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취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이제 더 이상 포기는 없다. 가끔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전동 공구를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시험 자체가 워낙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줄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구가 주는 이 피로도가 차이가 조금씩 나요. 연습을 하실 때도 항상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상태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내가 연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를 안 하면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또 돈 아까워서 계속 장수를 하게 되는 장수생이 탄생하는 거죠. 자, 이제 제어판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을 마련하셨다면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제어판은 작업하실 때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고, 학원을 가시든 학교를 가시든 아니면 개인 작업 공간을 마련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제어판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을 공개 도면 10개 도면을 시작하시는데 넘버링부터 제어판 완성까지, 그러니까 PLC 결선까지 모두 다 완료하는데 목표 시간이 1시간 45분입니다. 최종적 목표는 1시간 반인데 1시간 45분 가량만 들어온 상태로 완판을 넘어가시게 되면 완판 작업을 할 때도 또 제어판 연습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 목표인 1시간 반 안에 충분히 들어오실 거예요.
이미 제어판 연습에서 1시간 45분 안에 달성했다는 말은 제어판 작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고 제어판 작업에 대한 규칙도 숙지하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어판 작업을 10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 시간이 1시간 45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습 방법이 잘못되신 겁니다. 제가 실패한 분들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제어판 시간이 안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전선을 들고 어디다 꼽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어판 작업에서의 규칙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신다는 건 아직도 규칙을 숙지하지 못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규칙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로, 의심합니다. 시퀀스 도면을 참고해서 제어판을 쭉 결선을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도면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통 읽고 들어가니까요. 결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미 결선을 완료한 부분을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잘못 꼽진 않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에 계속 했던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속도는 속도대로 안 나오고, 본인이 만약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왜 생겼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작업형 연습을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는 실수가 어떤 건지를 찾기 위해서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하는 실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야 시험장 갔을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연습이 다 종료되고 나면 우리가 점검까지 같이 하니까 그때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면 이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연습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나왔다면 그 실수가 왜 발생했고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연습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격증 아무도 안 줍니다. 아시겠죠? 시험장 가셔서 잘 하시면 돼요. 제어판 연습 목표인 1시간 45분이 채워지신 분들은 바로 완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링을 하시고 제어판 작업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어판을 벽판에 붙여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완성된 모든 형태의 연습을 완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완판 연습 초반에는 배관을 어떻게 꺾지, 전선을 언제 인입을 하지, 이런 요령들을 숙지하신과 동시에 작업의 순서를 잘 숙지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이제 처음 완판 연습하는데 내가 시간을 2시간 안에 전부 완판을 다 해야지 하는 이 원대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2시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완판 연습의 최소 연습 판수는 10판입니다. 공개 도면이 10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판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제어판도 1시간 반 안에 끝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끔 하시는 실수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오결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전선을 꼽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명히 단자대에 전선이 꼽혀 있어요. 그 단자를 다시 풀어서 새로운 전선을 또 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퀀스 도면대로 제어판에서 결선을 해보시면 단자대에 전선이 꼽혀 있다, 거기를 다시 푸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선이 이미 꼽혀 있는 곳에 내가 전선을 꼽으려 한다면 꼽혀 있는 전선이 잘못된 거거나 내가 지금 거기 잘못된 곳에 꼽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완판 연습이 끝나셨다면은 연습하셨던 공개 도면을 잘 보시고 수험자를 낚으려고 출제자가 숨겨놓은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찾아보신다고 하면 아마 시험지에서 낚시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낚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완판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과정,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한번 회상을 하시면서 리바이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내가 혹시 조금 더듬거렸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작업은 이렇게 했던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된 부분들을 가상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본인이 작업한 공간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신용을 하시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연습하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종료하는 그런 시험장과 유사한 상황이 되면은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할 만큼 긴장 속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매주마다 우리 몸 컨디션이 좋을 순 없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 이번 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연습 못 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나 좀 쉬고 싶다. 그러면 휴식하시는 게 맞아요. 무리하게 연습을 하셔봤자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헬스가 아니거든요. 헬스는 내가 오늘 운동하고 잘 먹고 조금 쉬고 또다시 헬스하면은 근육이 또 크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형은 내가 오늘 하고 다음 날 또 한다고 실력이 또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스랑은 다르니까 무리해서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계속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몸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내가 연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연습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합격까지 제가 완판 연습을 10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땄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나는 작업형 속도가 그래도 느린 건 아닌 것 같아. 막 남들처럼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라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그게 다른 사람 연습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어판만 연습을 하시든 아니면 완판을 연습을 하시든 한 번 연습을 하셨다면 집중을 해서 연습 끝날 때까지 다른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는 전화도 정말 급한 전화가 아니라면 받지 마시고요. 옆 사람하고 잡담도 하지 마시고 담배라든지 커피도 마시지 마십시오. 연습을 딱 끝날 때까지는 절대 딴짓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속도라는 게 올라가고 실수라는 게 줄어듭니다. 본인 할 거 중간에 다 하면서 제가 속도 잘 나오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런 분 있으면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진짜 이제 익숙하신데 이 익숙한 부분들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어판 작업을 시작했으면은 제어판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쉬세요. 그리고 제어판 작업이 끝났으면 물 한 잔 마시거나 커피 한 잔 하거나 또는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잠깐 휴식하고 곧바로 이어서 또 배관 연습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만큼 그분들도 집중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죠. 자,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끼리 같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작업하는 걸 지켜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켜보시게 되면 그분이 실수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절대 연습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분의 실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연습하고 있는 분이 본인의 실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뺏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최악인 경우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분 있으면 나가라 그래요. 그런 분은 잘 없지만은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남 하는 거, 실수한 거 여러분이 절대 이야기해 주지 마시라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럼 나가시라 그럽니다. 진짜로. 만약 그분을 정말로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실수한 부분을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든지 영상을 잠깐 찍어 두셨다가 그분이 연습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수한 부분을 못 찾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분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저도 저희 작업실에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실수하시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둡니다. 연습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스스로 찾았다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실수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 잘 수정하셨네요. 혹시 이거 왜 실수가 났는지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연습 중간에 이렇게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잠깐 드렸다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거나 정신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거는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전기 기능장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시험이 어렵다고 많이 들으셨죠? 예, 시험이 어렵다고 합격률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하기 전까진 끝난 건 아무것도 없다. 합격률이 아무리 낮아도 떨어지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약이 좀 잘 팔리려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전기기능장 시험과 관련돼서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전기기능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되는 카페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 회원수도 많으시고 자료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정보 필요한 것들 물어보시거나 정보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두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닙니다. 저한테도 카페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시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카페를 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기능장 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찾는 게 힘들 것처럼. 그래서 저는 카페 개설을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더 정확한 건 제가 카페를 운영할 자신이 없습니다. 유튜브 운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제가 오늘 혹시라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